아침에 우리 쪽에서 안철수 의원님도 이렇게 했어요. 예, 했습니다. 예. 아, 그랬어요? 근데 그쪽은 안철수 의원은 내가 둘이 앉고, 저 건너편에 앉고 이렇게. 아까 저기 시당 방문할 적에는 이제 권은희 원내대표님하고 저하고 그 모시고 가서 아까 박성진 의원님 뵀고요. 예. 오늘 저기 오세훈 후보님 오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일정 조정이 있어서 그 안철수 대표께서 이제 바깥에 어르신들하고 좀 저기 면담 약속을 조정하기 어려워서 오늘 제가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저도 그때 마곡지구에 가 있어가지고 제가 맞이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방문해서 정말 저희들은 영광스럽고 정말 이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서로 간에 소통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안철수 후보님 만나 뵙고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무팀들은 또 각자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걸 가지고 논의하시더라도 우리는 큰 줄기를 잡아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이렇게 상호 교차 방문 아이디어를 또 내주셔서 정말 이건 모양 좋은 단일화가 이번에 될 수 있겠다. 특히 국민들이 많이 열망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그런 형태의 이 지지하시는 유권자분들이 단일화된 후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단일화된 후보에 대한 지지로 지지세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아름답고 멋진 단일화를 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날 안철수 대표님께서도 후보님 만나 뵙고 너무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됐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덕분에 어저께 또 국민의힘에서 후보님께서 추천하신 인사를 포함해서 협상단이 구성이 됐고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만나서 상견례를 갖고 기본적으로 좀 논의를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뵙기로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됐네요. 예, 후보님께서 신경 써주신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또 두 분께도 이제 큰 기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감한 기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궁금한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댓글부터 자청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신데 이런 거 여쭤봐서 흥미롭긴 한데요. 오늘 청준호 의원이 제기한 의혹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침에 그 마곡지구 방문했을 때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지만 참으로 악의적인 그리고 구태스러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 문제를 제기한 천준호 의원이라는 분이 지금 현재 박영선 후보의 비서실장이시죠. 그러면서 또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셨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의 주체 그분, 그 천준호 의원 그분이 이 일을 오랫동안 아마 천착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고의성이 짙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박원순 시장께서 시장이 되시고 난 직후에 한 1년 정도는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전임자 지우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남아있는 저에 대한 자료를 굉장히 철저히 들여다봤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전임 시장의 그 비리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던 것이지요. 그랬던 민주당 입장에서 아마 그때 자료가 파악이 됐다면 진작에 그 당시에 아마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조사 결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되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선거를 한 30일도 남겨놓지 않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명명백백히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준호 의원을 명예훼손죄를 비롯해서 나중에 아마
그 몰랐다고 변명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그 고의성이 분명히 인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을 이미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고 뭐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된 땅은 거의 저희 그 아내 형제분들이 그 상속을 받은 땅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아내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땅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터무니없는 땅이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 땅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선정이 된 경위가 제가 시장이 됐을 당시에 2006년도 6월 달에 이미 2006년 3월 달에 그 지구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국토부에서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지구를 지정한 겁니다. 그 점은 뭐 분명하게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준호 의원이 오늘 이야기하기를 그런저런 사정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임기 중에 국토부에 그곳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구 신청을 했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논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원래 그 지구가 지정될 당시에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국토부에 의해서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이 됐던 것이고요. 사후에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국토부에 의해서 보금자리 주택이 정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보금자리 주택특별법으로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행정 절차상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됐던 땅을 보금자리 주택 용지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그 땅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국토부에 신청하는 형식을 밟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땅은 지정이 돼 있었지만 명칭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바뀌어서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던 것이지요. 그것을 서울시 행정을 모르는 다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다면 잘못 알았거나 오해했다고 좋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분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는 것은 그것이 형식적인 절차, 다시 말해서 형식을 갖추기 위한 절차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오세훈 시장이 마치 그 지구 지정에 관여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악의적인 명예훼손인 것이죠.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인 것이죠. 앞으로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분명히 단죄될 것입니다. 본인이 박원순 시장 비서실장만 아니었다면 아마 변명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건만큼은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서울시에 근무했었고 모든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악의가 입증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준호 비서실장을 앞세워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박영선 후보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10년 전에 이 사안이 불거지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문제 제기가 돼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해명이 됐고 모 언론사의 경우에는 정정 보도까지 했습니다. 그 액수 산정이 잘못된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 페이스북에 상세하게 그때 그 해명기사, 사과성 해명기사를 올려놨는데요.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구지정 자체도 노무현 정부 때에 지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문제의 땅이 어디 그 지구지정된 곳에 가장자리에 있으면 또 억지로 끼워넣었다고 또 억지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시면 그 지구지정된 곳 한가운데입니다. 거기를 빼놓고는 그곳을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보금자리 주택 공급처로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 위치에 제가 끼워넣었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행정서류로 다 증거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또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가에 대해서도. 보상가는 아시다시피 국토부나 서울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평가기관, 그것도 복수로 보통의 경우에는 세 군데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도 SH공사나 LH공사나 국토부나 이런 공기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 앞에서 어떻게 그 가격을 산정할지 PT를 합니다. 다시 말해 설명을 합니다. 감정평가 회사들이. 그래서 그 PT를 듣고 설명을 듣고 주민 대표들이 선정하는 감정평가기관이 보상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것도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평균을 냅니다. 이런 실무적인 구체적인 절차를 이런 구체적인 실무적인 절차를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보상가를 뭐 높였다 낮췄다 시장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보상가를 높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장이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서 한마디로 악용을 해서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때 이미 다 해명된 내용을 가지고 마치 새로운 서류가 발견된 것처럼 형식을 밟은 절차를 밟은 그 서류를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그때 관여했다 이런 증거로 내밀면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악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러한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자유당 말기도 아닌 2021년도의 선거에 그것도 이미 흑색선전이 아니라 정책선거로 정착이 되어가는 마당에 박영선 후보가 후보 비서실장을 내세워서 이런 형태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고 악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박영선 후보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죄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서울 시민 여러분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선거 행태가 사라진 지 우리나라에서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여당 후보라는 분이 비겁하게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을 내세워서 이미 존재했던 서류를 마치 새로운 서류인 양 들고 나와서 저희들의 해명을 부인하면서 새로운 서류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그 경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렸고, 네. 손준호 후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률 검토하신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어떤 범죄 행위에 해당된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고소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천준호 후보가 비서실장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천준호 비서실장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고소하실 거예요? 합니다. 언제?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오셨는데요. 그 단일화 최종 협상 시기의 리미트 데드라인을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요일 저녁 때 90분 동안 맥주 회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논의를 이미 나눈 바가 있고요. 안철수 후보님과 제가 합의한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선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거 이상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후보끼리의 예의도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단일화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팀에 협조를 의뢰해 놓겠습니다. 요새 지지율 계속 높게 나오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 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개 숙여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특히나 임기를 제대로 못 마친 그런 그 마음의 빚이 매우 큰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지지를 보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후보가 돼서 일 잘하는 시장이 돼서 여러분께 그 성원에 보답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집니다. 많은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욱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뛰겠습니다.